어쨌든 저희 원래 하듯이 이제 그대로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파트 1에 있는 게 아마 저희가 이번 주까지만 위크 2까지만 보통 우리가 큰 것들을 먼저 잡고요. 그리고 위크 3하고 4는 주로 이제 파트 2하고 3 쪽만을 미는 그런 식으로 이제 갑니다. 그래서 오늘의 파트 1 토픽은요 두 개가 있는데요. 노이즈랑 관련된 거랑 그리고 두 번째는 caps하고 heads. 요걸 제가 오늘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포괄적으로 우리가 그냥 대충 말로 적는 이런 식으로는 가능하지만 좀 더 질문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분명히 거기서 이제 버벅거리기 시작하고 아이디어가 좀 없는 편이고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걸로 아이디어 구축도 하고 그리고 스피킹 준비할 때 제일 좋은 방법 아시죠? 일단은 표현력 구축하는 것 가능하면 고정 표현을 많이 쓰도록 하는 것 그리고 아이디어 같은 것도 고정적으로 많이 쓰는 쪽으로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는 이제 아이디어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이디어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말하는 퀄리티가 좋게 평가가 되면은 그걸로 점수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 자꾸 아이디어를 너무 거창하게 와우 할 만한 그런 아이디어 쪽으로는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기억하세요. 아이디어가 그렇게 세부적으로 이제 딱 나눠지면서 더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표현력도 그만큼 따라와야 그게 힘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내 마인드만 좋은 아이디어 내려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오는 표현들이 레벨에 맞지 않으면 그러면 그거는 전달이 잘 안 되겠죠. 스피킹의 목적은 전달입니다. 그래서 전달이 깔끔하게 돼야 되고 그리고 정확하게 돼야 되고요. 그래서 오히려 좋은 표현들을 많이 쓰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아이디어나 사연을 푸는 그런 위치는 세이프 플레이를 하는 대신 전달을 투명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점수를 더 잘 받는 편이죠. 그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noisy에 대해서 Are you often in noisy places? Okay, noisy places에 주로 자주 있는지 아니면 두 번째는 Do you like noisy places? Okay, obviously the two are very different. Okay, difference is 첫 번째는 Are you often in noisy places? 그럼 내가 주로 noisy place에 있는 편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Do you like라고 했을 때는 내가 좋아한다 만다에 관한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걸 구분해놔야 이제 아이디어 풀어나갈 때도 중복이 안 되게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한번 가볼게요. Are you often in noisy places? 소시, Are you often in noisy places? No, I'm not often in noisy places. This is primarily because I'm working from home, so Yeah. I can keep quiet. Okay, sure. I can keep quiet. I means 내가 shut up 할 수 있다. That's good. can keep my space quiet. Good. I can stay in a quiet environment. 요게 약했죠. 오케이. 그런 스타일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이제 본인의 상황에 이제 맞춰서 조금씩 조정하시면 되는데 Are you often이라고 얘기하면은 스테이지 1 항상 얘기하죠. 아이디어 빌딩 할 때만큼은 항상 간단한 아이디어로 가세요. 대신 이거를 퀄리티를 높이는 차원에서는 아이디어의 퀄리티를 높이는 게 아니라 그걸 끌어가는 functional phrase의 퀄리티를 높이는 게 더 잘하는 척을 하는 거죠. 더 있어 보이는 거는 결국 아이디어에서 오는 게 아니라 문장을 구성할 때 그 앞쪽이라든가 아니면 functional한 위치에서 그걸 업그레이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대로 한번 가볼게요. 스테이지 1에서는 그래서 아이디어 빌딩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아이디어 빌딩은 그냥 간단한 아이디어들로 구성을 하는 게 좋겠죠. 지금 소우 씨가 말씀하신 걸로 만약에 바탕으로 간다면 그러면 Are you often in noisy places에서 No, I'm not. 이렇게 간단하게 일단은 꿈이라고요. 습관적으로 내 머릿속에 지나가는 아이디어들은 이 정도로 심플한 걸로 가야지만 내가 속도에서 밀리지 않아요. 시험을 볼 때. No, I'm not라고 한 다음에 In my case는 I work from home. 오케이, 그 말의 뜻은 So I usually am in a quiet environment. 오케이, 그냥 쉽게 말하자면, right? 그러면 하고 싶은 말은 이거죠. 머릿속에 이거는 이제 진행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은 주로 요거를 이제 스테이지 2로 연습할 때는 이거 simple sentence로 빌딩 하라고 하죠. simple sentence로 이제 지나가는 이유는 뭐냐면 항상 말을 논리적으로 말하는 습관을 키우기 위한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No, I'm not는 그대로 갈 수가 있는데 여기서 in my case 그대로 가는 거죠. I tend to work from home. 그쵸? So 그 말의 뜻은 that means that I'm usually in a quiet environment. 오케이, 여기서 이제 논리라는 부분은 결국 어디서 오는 거냐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건 지극히 주관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in my case의 경우를 이제 빼주는 거죠 일단. 그러면은 이 사연이 있기에 그 말의 뜻은이라고 얘기해 줌으로써 라이팅에서 연결어 같은 거 쓰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뱉는 말마다 앞뒤가 맞게 들어가는 게 논리적인 느낌을 준다는 거죠. 논리라고 해가지고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논리라는 거는 그냥 단 내가 한 말에 대한 뒷감당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어떤 말을 뱉어줌으로써 그게 정확하게 사연이 꾸며지면서 설명이 되는지 아니면 상황이 꾸밈 없이 그냥 액션만을 얘기하는지 이건 되게 둘의 차이가 크거든요.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쓰는 패턴은 이런 게 많죠. yes든 no라고 얘기한 다음에 여기서 따라 나오는 거는 this is because 같은 말들을 많이 써요. 오케이? 그 다음에 also라고 이제 사연을 또 꾸며주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so 하면서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 요게 사연이나 어떤 질문의 기준을 둔 건지 상관없이 요것들만 한번 보시면 지금 내가 의견을 내고 그냥 그렇다고만 말 뱉는 게 아니라 항상 사연으로 뒤에가 서포트가 되는 거죠. 이렇게 똑같아요. 이런 스타일이에요. I got a present from my friend. 자, 이렇게만 말 뱉는 거의 문제점은 뭐냐면 그 프레젠트가 뭔지 설명이 되지 않은 거죠. 근데 우리가 약간 요 상황에서 IELTS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요. 말을 너무 많은 아이디어를 끌어감으로써 말이 꼬이는 것보다는 아이디어는 간단하면서 대신 그 아이디어가 정확히 설명되는 요런 게 더 좋은 거거든요. 묘사를 잘 해주면 그러면은 everything sounds much better. 그래서 만약에 I got a present from my friend라고 얘기하자면은 this present was 어떤 물건이었는지 뭐 a pen. 오케이? 그러면 펜이라고 말을 던졌지만 말 그대로 또 present라는 이런 범위에서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펜이었구나라는 건 파악은 됐죠. 하지만 펜도 정확히 어떤 종류의 펜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죠. 그럼 여기서 사연 꾸며갈 수 있는 거는 I really like this pen because it has 4 colors. 그리고 여기서 벌써 좁혀지죠. 이제 그 펜의 정체가 좁혀지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결론 낼 때가 된 거죠. 그래서 결론 낼 때는 So in the future I plan to use this pen very often. 자, 되게 무척 간단한 시츄에이션을 설명한 겁니다. 이게. 하지만 제가 말하는 그 논리라는 느낌? 논리적인 느낌을 주려면 내가 처음에 뱉는 말에서 항상 뭐든지 꾸며주면 좋아요. 지금 저는 기준을 프레젠트에다 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레젠트가 펜이었다며 이 펜을 내가 좋아하는 이유는 컬러가 4개가 있다는 말이고요. 그래서 결론 내주기 위해서는 앞으로 미래에 이러할 생각이다 라는 식으로 딱 결론 내주면 여기서 앞뒤 없는 얘기는 없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논리라는 건 이런 거고, 오케이? 그리고 이런 거를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말할 때는. 파트 1에는 이런 걸 잘 지켜주면 나름 아이디어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말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걸 더 강조하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많이 내려고 하는 거의 단점은 뭐냐면 말하는 속도와 함께 가다 보면 버벅거리는 순간이 와요. 그 아이디어가 즉석에서 갑자기 생각나지 않으면 그럼 거기서 막히게 돼 있고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 식보다는 아이디어를 적게 내지만 대신 그 적게 낸 그 아이디어 중에서도 묘사가 정확히 돼가는.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함으로써 상대방은 듣는 사람은 그래서 그 선물이 뭐였는데 라는 걸 다시 안 물어봐도 되게 항상 듣는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이 말만을 들어도 정확히 상황이 꾸며지는 이런 게 가장 이상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꾸미는 거예요. 지금 여기의 경우에도 질문 자체는 noisy place에 자주 있는 편인지 그러면 아니다라고만 아니? 하고 딱 끝나면 더 이상의 상황 꾸며지는 게 없죠. 하지만 아니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나의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일단은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상상이 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나가는 게 그래서 나는 주로 조용한 환경에 있는 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용상 논리가 지켜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simple sentence를 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타겟을 7.0 이상에다가 이제 만약에 둔다면 그러면은 이런 식의 아주 일반적인 말들은 점수 따기에는 힘들죠.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내가 7.0이 필요하면 적어도 6.0보다는 나은 실력을 보여줘야지만 그 차별이 되죠. 오케이, 근데 차별될 게 없으면 얘랑 똑같은 6.0 받고 있는 사람이랑 같은 퀄리티의 말을 하면은 그 7.0 줄만한 요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논리라는 것도 물론 한 파트이지만 그 논리 말고도 이제 두 번째 크라이테리아인 단어 선택. 단어 선택을 할 때도요. 요 실제로 아이디어에 관련된 부분보다는 항상 문장의 정체를 꾸며주는 functional phrase를 업그레이드하는 게 훨씬 더 퀄리티를 높인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높인다면 이제 우리의 스테이지 3가 나오는 거죠. 업그레이드를 하는. 그러면 No, I'm not이라는 거를 만약에 let's say 상준 씨 No, I'm not이라는 거를 조금 더 좋게 표현하자면 어떤 옵션이 있을까요? Definitely not 아니면 이런 것도 있어요. No, that's certainly not my case. 이런 것도 많이 써요. 흔히 쓰는 표현들이에요. 참고로. 저 올려드리는 거는 업그레이드 되는 거는 맞지만 that's certainly not my case.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나랑은 해당 안 되는 케이스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네, 이런 걸 많이 써요. 특히 이제 우리가 뭐 회사 환경이나 그런 조금 세미 포멀한 환경에서는요.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no, that's certainly not my case. 그 다음에 in my case는 그냥 준다 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I tend to work from home에서 어떤 액세서리를 어디다 달아주면은 뜻은 같지만 좀 좋은 느낌이 날까요? I tend to를 업그레이드 하자는 말이에요. I tend to라는 거를 업그레이드 하면은 I have a tendency를 쓰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똑같아요. I prefer를 만약에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면요. 명사 형태를 바꿔보세요. 그럼 뭐예요? preference. 그렇죠. preference로 바뀌죠. 그럼 거기서도 I prefer 자 이제 질문이 만약에 Do you prefer a cat or a dog? 이거였다면 I prefer a dog I prefer a cat 보다는 I have a preference for dogs. 그럼 봐요. 되게 단순하게 dog하고 cat에 대한 거는 바뀌지 않았어요. 정확히 똑같아요. 하지만 I prefer a dog I prefer a cat 보다는 I have a preference for dogs. I have a preference for cats. 이게 훨씬 더 좋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업그레이드하는 거예요. 실제로 the cat in 아이디어를 고치기보다는 functional phrase 바꾸세요.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I have a tendency to work from home. 여기서 하나 더 이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지나간 5년간 그래 왔어. 그러면은 Actually, I've done so for the last 5 years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I have done so라는 거에서 이 so는 어떤 걸 명시하는 걸까요? 그렇죠. 위에서 얘기한 이 상황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work from home이라는 이 상황을 잡는 게 so예요. 그래서 I have worked from home for the last 5 years랑 같다는 말이죠. 오케이,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하면요 어느 순간 되게 있어 보여요. 오히려 단순하게 만든 건데도. 오케이, 이런 거에 집중하세요. 오케이, 이런 게 조금 더 퀄리티 높이는 데에는 더 큰 도움이 돼요. Actually, I've done so for the last 5 years. So 하면서 very good trick is I suppose 아니면 I guess를 넣어주면 it makes you sound very Western. 되게 단순한 사인 것 같아요. 문법에 겨우 맞춰서 말하는 스타일보다는 좀 더 웨스턴 스타일의 느낌을 풍기면 좀 더 말을 잘하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 웨스턴 스타일이라는 거에서 슬랭을 배우자는 게 아니고요. 얘네들이 주로 세미 포멀한 환경에서 회사 상황에서
아니면 회사 사람들끼리 이제 대화를 할 때 많이 쓰는 건데요. I guess 아니면 I suppose 같은 걸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이것도 so I suppose that means that makes everything sound much better. So I suppose that means that I'm usually in a quiet environment. 오케이?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냥 듣는 것만으로 판단을 해도 so 하면서 만약에 요거조차가 없는 게 어떻게 보면은 한 5.0이나 5.5 정도의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말의 뜻은이라는 요거를 껴줌으로써 요거랑 연결을 더 직접적으로 해주는 게 제가 보기에는 한 6점에서 6.5 스타일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당연히 알고 있으면서도 효과 같은 걸 넣어주는 게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걸 넣어줄 때가 거기서 좀 더 플러스가 되는, 거기서 또 차별되는 이런 거라고 이제 쉽게 볼 수가 있죠. 오케이. So, 업그레이드가 된 상태는 이렇게 되는 거죠. No, that's certainly not my case. In my case, I have a tendency to work from home. Actually, I've done so for the last 5 years. So, I suppose that means that I'm usually in a quiet environment. 오케이? 이런 걸 배워갈 때는요. 그리고 마지막은 그냥 워딩만으로 이거를 내가 글로 써낼 수 있는 걸로 끝나는 거는 아니죠. 스피킹은. 왜냐면 정확하게 내가 액센트나 아니면 강조를 어디에다가 넣는지에 따라서 그 내추럴한 느낌을 줄 수가 있고요. 아니면 말 그대로 구글 트랜슬레이터가 말하듯이 그냥 외쳐내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당연히 우리가 이제 스피킹 테스트로 보면은 그 앞에 이제 마킹 크라이테리어 상으로 이제 보자면 pronunciation하고 fluency라는 부분에는 인토네이션이 포함되어 있어요. 인토네이션이 제가 방금 전에 말했던 그 굴곡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연음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다 보면 어디에서 브레이크가 끊기고 어디가 더 강조가 되고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요것도 No, that's certainly not my case. Certainly not my case는 하나로 같이 가야 돼요. Okay, certainly not my case. 그 다음에 in my case 할 때는 my를 올리는 편이에요. In my case, okay, in my case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In my case 이렇게 나갈 때는요. 원어민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냐면 어디선가 끌어와서 외웠구나. 특히 시험을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인다고요. 그래서 in my case 하면서 I have a tendency to I have a tendency, tend에서 올려요. I have a tendency to 다음에 work from home.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게 I have a tendency to가 같이 밀리는 거고요. 여기 색깔로 표시를 해드린다면 그리고 certainly not my case가 좀 전에 얘기했던 하나로 밀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actually I've done so. 자 어디에 강조가 돼 있어요? I've done so. done에 들어가 있죠. I've done so. so는요. 여기서 아무리 되게 우리 입장에서는 약간 원래 평소에 말하는 스타일이랑은 다른 부분이지만 so라는 거는 떨어져요. 보통 강조가 안 돼요. I've done so. 그렇게 해왔다. I've done so for the last 5 years. 그래서 여기서는 I've done so는 분명히 하나로 나와야 되고요. 그 중에서도 I've done에서 이제 여기서 강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I suppose that means that. I suppose에서 어디서 올라갔어요? Mean. 아니죠? I suppose that pose. 그렇죠. I suppose that means. Okay, so I suppose that means that. 그럼 요거는 이제 하나로 가는 거예요, 이제. Okay, sorry. Okay, so I suppose that means that I'm usually in a quiet environment. 그래서 복합적으로 만약에 이러한 샘플이 있다면 그러나 말할 때 자꾸 내용만을 보지 말고요. 왜냐면 고득점반의 가장 어떻게 보면 위험한 점은 공부할 때 샘플이 될 만한 걸 갖고 그냥 내용을 계속 보는 거고 그 중에서 평소에 내가 쓰지 않았던 단어의 기준을 두고 공부하는 편.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즉석에서 시험장에 가서 말하라고 이제 시키면 그런 어려운 표현은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겉도는 식으로 쓰게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스피킹이라는 시험은 결국 내가 어떻게 말하냐에서 점수를 따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구글 트랜슬레이터처럼 그냥 외쳐내고 있다면 그럼 뭔가 자연스러운 느낌은 없죠. 그래서 또 거기서 점수가 플러스 될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플러스가 될 만한 요소들을 찾으세요. 플러스 요소라고 제가 항상 수업에서 강조를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찾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요 질문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한 3분만 제가 이제 랜덤으로 뽑아 드릴게요. 좀 전에 제가 어쨌든 색깔로 표시도 해드렸지만
요거를 그대로 한번 읽어주세요. 읽어주는데 대신 제일 자연스럽게 제일 제가 강조하라고 했던 파트들 연음으로 꼭 이어주라는 파트들 오케이? 그리고 목소리는 크게 시험장에 갔는데 난 소심하게 말하면 자신감도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목소리도 잘 안 들리고 그리고 소심한 목소리로 말할 때는요 강조 같은 게 전혀 들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연습한 만큼도 나올 일이 없는 거고 항상 소심한 목소리보다는요 목소리는 항상 내뱉는 스타일로 크게 부탁하겠습니다. 일단 종천 씨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오케이? 자 읽어주세요. No, that's certainly not my case. In my case, I have a tendency to work from home. Actually, I've done so for the last 5 years. So I suppose that means that I'm usually in a quiet environment. 오케이, 땡큐. 자, 하나 고쳐드릴게요. 일단은 항상 교정할 때는 하나씩밖에 교정 못해요. 어차피 그걸 걷어내야 그 다음 실수도 보고 또 걔를 고쳐내야 또 다음 걸 보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제일 제가 보기에는 효율적이고요. 제일 현실적이고요. 종천 씨의 문제는 지금 뭐냐면 이 말 끝마다 올라가고 있어요. 맞죠? 오케이? 지금 현재로는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No, that's certainly not my case 올리고 있고 그 다음에 In my case, I have a tendency to work from home. Actually, I've done so for the last 5 years. 그리고 so I suppose that means that I'm usually in a quiet environment. 드디어 여기서 이제 다 끝났다는 마음의 위안이 있어서 그제서야 겨우 떨어진 거예요. 그걸 지켜야 돼요. 항상 풀스톱도 펑츄에이션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 꼬리 내리세요. 되게 안정감을 줘요. 그 내리면서 말하는 게. 그래서 그 피드백까지 참고한 채로 자 이제 세준 씨 읽어주세요. No, that's certainly not my case. In my case, I have a tendency to work from home. Actually, I've done so for the last 5 years. So I suppose that means that I'm usually in a quiet environment. Good. Alright. 그 뒤에 부분은 문제가 없었고요. 한 가지만 드릴게요. 자, 요런 거 있죠. 앞에 들어간 actually 이거 되게 많이 쓰거든요. 요거를 강조를 조금만 더 해주세요. Actually 따라하세요. Actually 더 Actually 그렇죠. 이걸 이용하세요 이제. 그래서 다른 거는 그대로 가세요. 그냥 본인의 지금 현재 요 스타일 유지하되 요것만 강조해가지고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액센트 넣어주세요. 오케이? 왜냐면 사실은 우리가 한국말로 할 때도 보면은 사실은 이래요 이렇게 그냥 얘기하지 않잖아요. 뭔가 얘기하다가 근데 있잖아 사실은 강조가 되죠. 어떤 경우에도 소심하게 얘기하던 비밀스럽게 얘기하던 당당하게 얘기하던 상관없이 사실은 이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톤이 바뀌잖아요. 내가 원래 말했던 톤이랑은 그거에 근데 있잖아 이게 떨어지죠. 오케이? 그게 강조가 돼야지만 그 효과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한국말로도 그 사실은 이라는 거를 앞에 있는 톤이랑 똑같이 말하면 그 뜻이 안 이루어져요. 뭔가 왠지 이렇게 들을 때 뭔가 약간 뭐지? 이런 느낌이 분명히 날 거거든요. 영어로는 사실은 이게 actually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강조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 나머지는 다 잘 하셨고요. 굿. 그래서 이번에는 자 준씨 한번 가볼게요. No, that's certainly not my case. In my case, I have a tendency to work from home. Actually, I've done so for the last 5 years. So I suppose that means that I'm usually in a quiet environment. 굿. 자, 결국 나온 거는 멀쩡했는데요. 여기서 습관적인 거 하나를 잡아드릴게요. 말을 천천히 하는 식으로 연습하세요. 시험장에 가면요, 자연스럽게 사람은 빨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조금 이거 느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은 굳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리고 속도를 오히려 천천히 지금 같은 경우에 좀 낮춰줌으로써 이 단어를 읽으면서 자꾸 틀려가지고 다시 읽는 거 있죠. 덮어서 고쳐서 다시 나가는 거. 덮어서 또 고치고 또 나가고. 요런 브레이크가 좀 줄어들어요. 말을 천천히 하면은 뇌의 속도하고 혓바닥의 속도가 같이 나가기 때문에 뭔가 스톱할 만한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은 화면에 있는 걸 그냥 읽으시는 거고요. 그 속도로 말하면 틀리는 단어들이 생기다 보니까 계속 고치게 되고 사람은 한 번 틀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불안해져요. 거기서부터 계속
원래 틀리지 않았던 표현까지도 이제 같이 틀리는 약간 도미노 이펙트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평소에 말할 때도 천천히 말하는 습관을 키우면 좀 더 차분하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왜 그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이 흐름대로 가는 게 하나도 안 틀리네. 그리고 약간 계속 스물한 느낌이 나고 내가 기분이 좋으면 그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끝까지 밀어가게 돼요. 되게 차분한 느낌을 줘요. 긴장감이 빨리 풀려요. 긴장감을 갖고 시험에 보통 들어가잖아요. 근데 내가 말을 천천히 하는 식으로 시험을 접근하면 긴장감을 빨리 그나마 내려놓는 편이고 처음부터 긴장하는 상태에서 막 달리기 시작하면 그럼 아이디어가 고갈이 되는 속도도 빨리 오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긴장감을 내려놓을 수가 없고 긴장감은 무척 중요한 요소죠. 왜냐하면 긴장감 갖고는 오래 못 가니까. 알겠죠?